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는요, 수은주가 영상으로 쭉 올라가면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시기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기나긴 겨울도 정말 끝이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클래식, 겨울 클래식의 정수, 실내악 그 마지막 시간이죠.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함께 감상하고 오신 곡은요.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네, 2악장이었습니다. 네, 멘델스존은 음악가 중에서도 좀 드물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서요. 이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 등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품위와 세련된 작품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는데요. 9살 때 대중 앞에 데뷔를 했죠. 또 그는 재능 또한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의 작품은 우아한 감동과 또 아름다운 서정이 풍겨 나오는 낭만파 음악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내악 가운데 기본 악기는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로 구성된 이 3중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빼어난 작품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러나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은 베토벤 피아노 3중주 이후에 가장 뛰어나다고 슈만이 칭송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악기 출현 등 바로크 시대 이후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음악이 많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악기를 토대로 매혹적인 조합과 또 서로 대위법적인 조화와 응답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무대에서 꿈꾸는 그런 서정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곡입니다. 네, 앞에서 감상하고 오신 부분은요, 2악장인데요. 시작은 피아노가 솔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어우러지는 부분에서는 몽환적이고 또 한없이 사랑스럽고 스르르 잠까지 오는데요. 여러분의 오후 이 잠 오는 시간의 자장가와도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조화로운 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첫 시간에 좀 세계적으로 실내악 악단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잘 알려진 실내악단의 이름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마도 국내 클래식의 실내악단 이름 언뜻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국내 실내악의 한계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실내악단을 갖게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솔로 위주의 우리 음악계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절제하고 비로소 음악이 나오는 분야는 늘 국내용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내악이 살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정이 바로 절실할 때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혜택을 받는 5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들 가운데 80%가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균등 분배의 실현이 가장 큰 덕목인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막힌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누클레오라고 불리는 221개의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만 해도 벌써 500개가 훌쩍 넘어갑니다. 즉 최연소인 5살 어린아이가 생애 첫 음악 수업 받게 되는 생애 첫 음악 수업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앙상블 훈련이 되는 것인데요. 베네수엘라의 학생들은 독주가 되는 교육 대신에 무조건 악단 안에서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하는 하모니 위주의 음악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일찍이 우리 음악계인 가장 큰 병폐는 독주자 위주의 그릇된 관행에서 세계적인 스타 연주자 몇 명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실내악단과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절제해야 비로소 음악이 나오는 분야는 늘 국내용이었다는 것인데요. 개인 레슨을 당연시하는 첫 출발부터가 벌써 기형적인 형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조금만 재능을 보이게 되면 제2의 사라장 또는 장한나, 김선욱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꾸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악을 하게 되면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 오케스트라의 단원, 앙상블 단원이 된다는 것을 쳐주는 그런 눈길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한국에서는 솔리스트로 연주해야만 성공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말처럼 이 땅에서 실내악이 살기 위해서는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정부터가 절실할 때인데요. 얕게 마시면 취하지만 깊게 마시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이 알렉산더 포브 비평가의 말처럼 깊게 마셔야 음악이 완성되는 실내악이야말로 우리
음악계의 풀뿌리이자 또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내악은 독주 음악이 아니라 모든 악기가 대등하게 소리내는 조화로운 음악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하는 그런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기도 한데요. 네, 계속해서 저는 다음 소식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 네, 그는 현악 4중주의 형식을 확립시켰습니다. 그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에스테르하지 후작의 궁전 음악가로서 전형적인 18세기 음악가의 삶을 살았는데요. 하이든이 인생의 결정적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그의 나이 58살, 바로 1790년의 일이었습니다. 하이든이 모시던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니콜라우스의 뒤를 이은 파울 안톤 에스테르하지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전 악단도 해산하고 하이든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하이든은 그의 음악을 원하던 런던의 음악 애호가들을 위해 런던을 2차례나 방문했고 12곡의 런던 교향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12곡의 런던 교향곡은 하이든에게 국제적인 성공과 또 금전적인 이익, 또 최고의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1795년 하이든이 빈으로 돌아왔을 때 모차르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요. 베토벤은 아직 어린 신인이었습니다. 유럽을 통틀어 하이든을 필적할 만한 그런 음악가는 없었는데요. 이제 하이든은 전 유럽을 통틀어 현존하는 최고의 음악가로서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그는 훌륭한 인격 또한 갖췄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시기 하이든이 남긴 작품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의 음악 양식은 매우 새롭고 혁신적입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평생 동안 새로운 음악 양식을 개발하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하이든의 근면함과 진취적인 정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 성숙하고 침착하며 장엄한 후기 양식과 또 청년기의 실험적인 양식을 혼합한 새로운 음악 양식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듯이 하이든은 진정한 혁신적인 음악가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이든의 혁신은 그가 일생에 걸쳐 진지하게 몰두했던 현악 4중주 분야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일찍이 2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그리고 첼로가 함께 연주하는 현악 4중주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서 빈 고전주의의 음악의 균형미를 보여준 하이든은 런던에서 돌아온 후 2년이 지난 1797년에 6곡의 에르데디 4중주를 완성해서 고전주의 음악의 순수성과 또 형식미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황제라는 부제로 더 잘 알려진 4중주 곡은요. 에르데디 4중주를 구성한 6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에르데디 4중주 작품 번호 76에 해당하고요. 황제 4중주 곡은 그중에 세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황제 4중주의 정확한 작품 번호는 작품 76 제3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황제라는 부제가 붙은 것은요. 이 악장의 오스트리아의 국가인 시니어 황제를 보호하소서의 선율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곡은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인의 노래에도 이와 같은 선율이 사용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선율 덕분에 하이든은 4중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는데요. 하이든의 이 악장은 단지 황제 찬가의 선율을 넣은 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4곡의 변주곡을 작곡했는데 하나하나의 변주곡들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악장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은 2악장에 비해 중요한 선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제 1악장의 비중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리드미컬하게 시작돼서 다른 4중주 곡의 1악장에 비해 무게감이 덜하고요. 찬란하고 밝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2악장은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입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의 국가인 황제 찬가의 선율이 위험있게 연주가 되는데요. 노래하듯한 황제의 주제는 4곡의 변주곡에서도 계속 이 선율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암시하는 듯하고요. 그리고 3악장은 미뉴에트, 알레그로의 다소 빠른 템포로 경쾌하게 연주가 되고 또 프랑스 궁정의 옛 춤곡이었던 미뉴에트의 허세나 권위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멜로디지만 음정의 도약을 통한 활력이 느껴져서 처음 들어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악장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프레스토 4악장인데요. 이 악장과 더불어서 이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음악입니다. 하이든은 시작 부분을 어둡고 격정적인 단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밝은 장조로 마무리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하이든 현악 4중주 황제 2악장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저는 오늘의 스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삼성전자입니다. 종목 번호는 005930입니다. 4분기부터 이익 바닥이 확인되면서 1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예상이 전망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시성 확대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TV를 비롯해서 모니터와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업황 부진으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판매 감소가 수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실적이 악화가 됐습니다. 세계 경쟁사들 사이에서 기술적 우위와 또 고성능 차별화 제품을 통해서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바이오랜드입니다. 종목 번호는 052260입니다. 전방 산업인 화장품 시장을 호황으로 구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SK그룹으로 편입한 이후에 SK그룹의 중국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바이오랜드는요,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 산업, 그리고 인공장기 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천연물과 미생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인 오송 공장과 화장품 원료와 또 의약품 원료 생산 시설이 준공이 완료됐고요. 또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수출 실적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삼성전자와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인사동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놀라운 플래시 몹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네, 아리랑은 우리의 혼과 매, 그리고 정신적 동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알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 아리랑이었는데요. 아리랑 연주 영상 들으시면서 이 전율이 여러분들께 전달됐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이면 바로 입춘입니다. 아직 완연한 봄이 온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오늘 오후 시간도 즐겁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